안녕하십니까. 맥의 레전드 오브 괴담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될 거는 거의 좀 임기응변 쪽에 가까운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소리. 자, 일단 조님은 사출! 예. 아이고, 이정원이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괴담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몇 분 안 되지만 시청자분도 계십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레전드 괴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그러실 겁니다. 예전에 했었던 거 다시 한 번 더 재탕을 해보는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그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뭐 보통 국내 얘기나 해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쪽은 거의 일본 얘기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님 이거 소리 약간만 더 줄여주세요. 일본의 그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만두집에 관련된 얘기예요. 만두가 아니라 라면집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렇게 뭐 라면 같은 거, 그 VJ 특공대 같은 데 보시면은 그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만두집 있지 않습니까? 그 라면집이나. 그런데 이제 사람들 찾아가서 거기서 먹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식도락으로 좀 유명한 라면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시하호라는 그 저수지 있는 댐 쪽에 있는 그쪽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남성과 어떤 여성이 연인이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그 라면집을 찾아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쭉 갔는데 초반에 이제 좀 그 길을 잘못 들은 것도 있고 초행이라 가지고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놀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뭐 그 라면집 들린 거예요. 들리는데 이제 해가 지어가지고 이제 어두컴컴한 그런 느낌이 시간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하나가 쓱 지나고 오더랍니다. 근데 밤인데도 라이트도 켜지 않고 뭐 차가 이렇게 오니까 저 차 좀 위험하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이 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시간에 뭐 라이트도 안 켜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이러는데 그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봤는데 좀 가까이에서 거리에서 보니까 차가 녹이 새빨갛게 서가지고 완전히 이게 침수차도 아니고 녹이 완전히 꽉 새가지고 차는 비교적 신형인데 그게 신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녹이 쓴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속력을 좀 빨리 내서 그 차를 의식하는 건 아니고 빨리 가서 어떻게 보니까 그 라면집을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라면집에 이제 막 도착을 하다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 라면집이 이제 그 뭔가요 남다른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서 라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9시가 다 됐는데 9시 이후에서는 라면을 팔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본 같은 경우 11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도 10시도 아니고 9시면 좀 일찍 문을 닫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뭐 벌써 됐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너무 배도 고프고 여기서 뭐 알아서 이렇게 온 거니까 라면 하나만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규정상 9시 이후에는 손님을 안 받는데 그러면은 라면 진짜 빨리 먹고 가시면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인장은 뭔가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안전부절하면서 라면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라면을 이렇게 탁 갖다 줍니다. 빨리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면을 딱 먹으니까 정말 차장에 이런 기가 막힌 맛이 없는 거야. 라면 먹으니까 여기 소문의 라면집이 여기 맞구나 하면서 막 먹고 있는데 그 창밖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까 뒤에 따라왔었던 새빨갛게 녹였어요. 그 낡은 자동차가
주차장에 탁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커튼을 열고 주인이 탁 보더니 하면서 놀라더니만 갑자기 뛰어오면서 아니 라면값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지금 빨리 나가라고 여기서 라면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막 굉장히 뭐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금방 먹고 가니까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러니까 그 사람 다시 창문 갖고 이렇게 내다보면서 알았다 그러면은 라면 다 먹고 가도 좋은데 나 돈은 안 받을게. 돈은 안 받는데 대신에 지금 들어오는 손님이랑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제발 그냥 먹고 조용히 나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알았다. 뭔가 좀 이상하지만 알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이 도어가 열리면 띠그링 하면서 열리지 않습니까? 띠그링 하니까 손님이 두 왔어. 주인은 저번에 대꾸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딱 숙이고 복도를 보면서 이라시아리마세 하면서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뭐 무슨 라면 뭔가 힘이 없고 영혼이 없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카리 마시다 스그지 키마스 하면서 라면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땀이 막 비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왜? 지금 들어오는 손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주방장 쳐다보고 있었지. 주방장이 어떻게 했나. 근데 주방장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라면을 다 만들어서 그 새로 오는 손님한테 이렇게 딱 갖다 주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들어가더래요. 이쯤 되면 라면을 먹다가 그거잖아요. 호기심이 생기잖아. 호기심이 생기니까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본 거야. 봤는데 여자가 왔는데 흰색 옷을 입고 신발을 안 신고 맨발이래. 그런데 홀딱 젖어가지고 진짜 홀딱 젖어가지고 바닥에 물이 이렇게 다 고여있는 거야. 물이 툭툭 흐르면서.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고 있더래. 그런데 이제 그 여성분이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가 그 라면을 먹는 그 여자분이랑 눈이 딱 맞춰버린 거지. 그러더니만 이 여자애가 자기야 이제 좀 빨리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면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남자를 탁 잡혀 놓고 난 다음에 안 일어나니까 데리고 자기 있는 쪽 주차장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면서 하니까 왜 그러냐고 문진인데 그러니까 자기 빨리 가자 저 여자 좀 사람 아닌 것 같다고 막 눈에서 막 피눈물 나는 것 같더라고 눈이 뭐 이러면서 저거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좀 아닌 것 같다. 주인이 왜 여기서 밤 9시 이후에는 손님 받지 않는다. 왜 이런 건지 이제 알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둘이 같이 탁 탔어요. 탁 타고 이제 냈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라면집에서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즈음 안심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오더라는 거지. 그리고 뒤에서 차가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녹이 팍 쓸었던 그 차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랑 그 여자가 완전 머리카락 곤두 쓰는 거죠. 우리 따라오는 거 싶어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이제 원래 예정된 길도 아니고 막 일단 길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고 막 이러다가 강 쪽으로 이렇게 딱 흘려내니까 일단 강 따라가면 뭔가 나오게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차가 오는데 갑자기 라이트 팍 켜면서 상반등 같은 거팍 켜면서 이거 막 미친 듯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차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잡으러 왔는가 싶어가지고 아까 그게 뭐였냐고 진짜 귀신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 다투면서 이렇게 있는데 도망 가다가 보니까 이제 공사 중 푯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딱 들어가다가 이쯤에서 팍 쓴 거예요. 혹시 탁 썼는데 그 차는 추적하는 차는 어느 순간 연기처럼 쑥 사라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못 보고 지나쳐 와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안성을 쉬고 있는데
그 공사 중으로 나와 있었던 그 팻말 그 아래쪽을 딱 보니까 공사하는 부분이 이제 깎였어. 길이 없는 거야. 낭떠러지처럼 길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사 중이라 팻말이 그 방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 굉장히 심스러운 장면에서 멈춘 거지.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잘못했으면 여기 빠져가지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차를 딱 빽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 주인한테 다시 찾아왔어. 라면서 아니 주인은 이제 문 닫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차종부에 다시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좀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5년 전에 그 일가족이 이제 이 호수 있는 댐 근처에 자살을 하러 왔는데 그 아들 하나하고 이제 그 남편하고 부인이 이렇게 온 거예요. 갔는데 아마 그 돈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자살을 한 것 같아요. 일가족이 모살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이제 그냥 뛰어든 거야. 물에 뛰어들었는데 남편하고 아들은 살았어. 그때 갑자기 그 살려는 의지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살았는데 여자가 죽자고 그래서 그 운전석에 있었거든. 못 나온 거거든. 그래서 죽었대요. 죽었는데 이제 그때 사고가 있었을 때 그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라면집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이제 9시쯤 되었었고 밥 다 먹고 뛰어들었던 거지. 근데 이제 매년 그 기일날만 되면은 그 이제 유령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라면을 시켜 먹으면서 자기랑 같이 죽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이승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다시 나를 찾아와서 같이 그 저세상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매년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를 몇 번 보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밤 9시 이후에는 장사를 안 하게 된 거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느 가게에서 이제 그 만두를 먹든 라면을 먹든 뭐 12시가 넘었든 그 주문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도 9시 이후에 손님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가게는 좀 흔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참 신기했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 잘 하시지만 절대 삶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오늘 지금 뭔가 안 되더라도 내일 그냥 모든 것이 전세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살아보는 게 더 기회가 많이 있는 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맛집에 가더라도 안전한지 일단 확인하고 시식을 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조님 없이 혼자 나 혼자 몸무시로 얘기를 하려니까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괴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쯤 돼서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종우님 무서워, 브레니트레님 라면과 고스트, 그 다음에 본다, 그 다음에 토니키님 자살하지 맙시다. 이거 있는 거죠. 반전은 라면집 주인이다. 귀신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귀신. 아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신이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연예인 누구지? 신봉선이가 하여튼 그 사람이 이거 얘기했었던 거. 산장에 놀러 갔었을 때 1대 산장, 2대 산장, 3대 산장 이렇게 사진 보고 막 이 사람은 못생겼다, 저 사람 못생겼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 잃어보니까는 그림은 없고 창문만 4개 있더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모두가 다 귀신이었다. 재밌네요. 혹시 뭐 무서운 얘기 같은 거 알고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다른 뭐 무서운 얘기 듣고 싶으시면 뭐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그 상황에 없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이렇게 괴담 얘기나 무서운 영화 같은 거 좀 보면서 예, 연인들과 같이 손 꼭 잡고 보는 것도 재밌어요. 박혜민님께서 예, 뭐 간단한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한 문장을 하지 말고 길게 문장을 쳐가지고 한 번에 딱 올려줘야지 제가 읽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좀 한 번에 완성을 돼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는 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예. 홍색 볼시비키파님께서는 이제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예, 최근에 저희 방송을 예, 구독해 주신 분이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더 할까요 그냥? 예? 무슨 얘기가 원래 매년 이맘때 많은데 이제는 또 무슨 코로나가 그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태풍도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성금 걷고 막 그럴 정도로 막 캠페인하고 막 술재민 돕기 뭐 이런 거 하고 막 지금은 뭐 이제 태풍도 막 시시하게 느껴지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오는데도 예.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기 과거에 뭐 있었던 그 저기 그 일본군 괴담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일본군이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그 어딘지 모르겠네 지명이 버마인가 버마였나 필리핀인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저기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전쟁하러 갔었을 때 그 저기 죽음의 숲이라고 불려가지고 아무도 살아서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숲이 있었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예, 그 독을 풀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대답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예.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자 토니키님 얘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무덤에서 지내다 보면은 귀신에 대한 감정이 묻어져요. 제가 살아면서 그랬으니까 아하 토니키님께서 시골에서 사셨나 봅니다. 예. 무덤 사이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오, 대담이 담이 좋으신 거네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먹는 것까지 예. 그죠? 뭐 그 일본군 괴담이 독일군 괴담도 있어요. 어떤 벙커 들어갔는데 그 사람 산 사람 없고 다 죽어 있고 그 시체랑 같이 있다가 뭐 미쳐서 나온 사람들 있고 그 시체가 방치되니까 한다 보면 이제 세균이라든지 질병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전쟁이라는 어떤 고립과 그다음에 어떤 위생적으로 있지 못한 어떤 건강상 문제로 그 죽는 경우는 워낙 많습니다. 사실 이게 21세기 군대라서 지금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베트남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말레리아나 코로나로 이제 전사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죠. 예. 프로메테우스님 이제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모은 연예인이 겪었던 일인데 제주도에서 매니저랑 늦게 차를 타고 가다가 웬 어린아이가 혼자 있어서 이상하게 차를 세우고 다가더랍니다. 근데 그 아이는 도끼를 도끼를 들고 있었고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그림을 죽였듯이 들어보더니 그 따라오는 거예요. 도끼 들고 으악 하면서 따라오는 거였어요. 졸달 듯하여 당장 차로 돌아가서 매니저에게 저에게 안 보이냐고 물었더니 매니저도 못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나 이런 건 아니고 실제라는 얘기네요. 실제 어떤 그 야간에 장작패로 있던 호러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이었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불만이 많았던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제주에 4.3 사건이 일어나 많은 인생을 주었던 곳이라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사념 같은 것이 잔뜩 모여 있기 때문에 심리적이라든지 아니 기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느낍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신기 있으신 분들은 구토까지도 합니다. 너무 메스꺼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잠자기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보통 이런 분들 있어요.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아니면 꿈자리가 살았다든지 하는 곳은 그게 뭔가 있는 곳입니다. 진짜 기가. 예, 그런 곳에서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 살아봤었던 집이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터를 바꾸고 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 취직도 잘 되고. 예,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예,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뭐 기분이 내가 그걸로 해가지고 편의점을 얼마 준 거야. 그래서 상황에 놓아주면 그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사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뭔가 이상한 장소는 있어요. 그런 곳이 이제 사람이 많이 죽은 곳은 더한 곳이고. 근데 이제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약한 게 그 원한이 있어서 죽었던 장소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매장된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덤에서 어떤 걸 봤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었을 때 보통 보면은 그 야영하기 딱 좋은 곳이 그 묘자리였어요. 거기가 일단은 이제 그 밑에 그 땅 안 골아도 되고 그리고 햇빛 잘 쬐이는 양지 같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야영하기 되게 좋았죠. 그래서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좀 커다란 묘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A형 텐트를 이제 기역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영해가지고 훈련 받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뭐 저기 그 수색대 쪽에 있어가지고 예,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는. 손익기님께서 예. bol셰비키만님, 예, 세상에 그런 거 다 없죠. 예, 웃자고 하는 얘기죠. 과학을 신봉해야 되는 이 시기에 그런 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기가 그걸로 기분이 안심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맹신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시신하면 역시 그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일반인들이 하던 아는 형이 소주 2병 마시고 영하던 도중 시신도 지나가면 근육이 움직인다. 아, 염하다가 이렇게 소주 2병 까고 염하다가 예, 근육이 움직이다가 보니까 누워있다가 앉는 게, 아, 여기 누워있는 게 이렇게 서기도 하는 건가요? 그 자리에서 형님 똥 사셨다고. 아, 똥 사죠. 죽은 사람이 일어난데, 죽은 고양이가 살아나더라도 똥 사겠다. 예. 당신의 시신당 스타일에 따라서 10만원부터 받으셨다고. 아, 그 당시에도 1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예. 그 형님 지금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시차 닦기 아르바이트, 영원한, 괴담거리 중 하나. 진짜 얼마나 돈을 많이 주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농담다가. 그리고 어느 사람이 가족적인 고인의 관을 이장하려고 열었는데 시신에 손톱이 다 빠져있고 그걸 이거 나 아직 안 죽었어. 그게 왜 그러면 3일장을 하는 이유가 그 이제 갑자기 왜 살아나신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바로 매장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그 통로 간 같은 거 숨구멍을 내놓는 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줄을 매달아 가지고 묘비 십자가에다가 종을 달아놨대요. 그래가지고 살아있으면 이거 줄을 당겨서 종을 치라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파물을 해가지고 사람을 건져낸다는 유럽에서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끔찍하지 않나요? 예. 무섭다. 아유, 저는 10만원 줘더라도 그지 못할 것 같습니다. 90년대. 예,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제가 재수하고 있었을 때 KFC에서 그 치킨 튀겼었을 때 그 당시 때 월급이 42만원인가 5만원 받았었는데, 어우, 10만원 못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한 4주 일한 거니까 10만원이면 일주일 일해야 되고 5일, 6일치 일해야 되는 것을 한 번에 본 거잖아요. 그래도 난 그거 좀 못 할 것 같습니다. 아, 조선시대 3년 전까지, 그건 뭐 어떻게, 생존이 되나? 생기가 되나? 예. 그죠? 요즘에는 이제 장례학을 전공을 해야 되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과거에는 완전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어떤 그 영역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기업형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기본 단가가 많이 평준화되고 낮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래 지도사라고 하더라도 뭐 큰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건실한 직장 정도지 뭐 큰 돈을 번다 뭐 요런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든 항상 많아지면은 시장이 이제 그 저기 점점 체계가 잡혀지더라고요. 예, 그런 거 있죠. 예. 아무튼 예, 이런 더운 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예, 오싹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 반도란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었던 건 뭐냐면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랬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나 매체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고스란히 보였고요. 그런 거 좀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얘기를 굳이 하자면 그렇게까지 욕먹어야 되는 영화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 재밌게 봤었습니다. 예. 요즘 시대의 어떤 코리안 좀비, 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이사장님이 관옆에서 지키던 기억이 나는데 느낌이 어떠면 그러다가 저보고 예. 뭐 또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군부대 개념장에서 병사가 주는지 아가씨와 눈이 맞아서 결혼 약속도 하고 아기도 생겼는데 전역하고 군화를 거꾸로 실어버렸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기다렸다가 민간 통제국까지 들어가 버렸어. 아유,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있죠. 우리 부대에서 있었어요. 그 여성이 이제 이런 저희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초소가 아니라 소초죠. 소초가 있었는데 그 소초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가짜면지 아니면 진짜면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되면은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묘도 정리를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웃긴 게 뭐냐면은 소초 내부반 옆에 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시줄도 치고 신년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밥이라든지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막걸리 같은 것도 얹어 놓고 그랬었어요. 왕자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 진짜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내면만 옆에 묘가 있었으니까 막사 옆에. 근데 이제 흥미로웠었던 게 이 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러니까 소초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묘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소초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막사를 그냥 지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오래전 얘기인데 주임원사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단 얘기야.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그 묘에 대해서 가끔 뭐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이 이 묘는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못 내려가지고 아직까지도 비슷한 궁금한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는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상근 예비역으로 있었던 양반이 얘기했는데 그 병사가 자기 사촌이 이 부대에 근무했으면서 이 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사촌이기보다는 뭐 작은 아버지 정도겠죠. 삼촌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예전에 거기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이제 소처로 면회를 온 거야. 면회를 왔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상황병하고 치사병만 남아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 훈련을 나가가지고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운반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치사병이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욕정을 느끼고 덮친 거지. 덮쳤는데 이제 일이 커지게 되니까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이 이제 자기가 이제 더럽혀졌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자살을 했는데 그 이후로 소처에서 괴기한 일들이 매일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괴기한 일이 생겼었냐면은 소처에서 총을 쏘 정도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처에서 총을 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여기로 오지 말라는 측면에서 총을 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 조명탄 이런 것을 던지지 실탄을 쏘거나 실제 수류탄을 던진 적은 없죠. 근데 그때는 그랬답니다. 하도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데 그걸 위로, 넋을 위로 하자는 측면에서 누군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무당이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은 거기 신기해 있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계속 있을 거면은 차라리 묘자리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성불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가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영적 미스터리적인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게 묘의 그 주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히스토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귀신이 출몰해가지고 실제로 총을 쐈다는 얘기는 들었던 걸로 같습니다. 군부대 괴담중에서 병사가 주든지 안 주든지 이게 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생각이 나는 거. 예. 주변에 밤만 되면 아기를 보니까 이런 것도 예 이런 거 어디 가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되게 레전드 오브 괴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이번에는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새로운 괴담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